내가 지금도 이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는 배, 다른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제가 그래도 이 세월호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 만들기 우리가 참 어렵지만은 기억한다는 게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잊어라 이런 말 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주위에 남아있는 가족분들 마음이 더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일단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에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겨준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신 이 시민들의 인터뷰를 직접 담당했던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의 고정현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참사 고 기자가 직접 사람들 참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텐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 대부분 저런 말씀들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좀 특이했던 말들이 다들 2014년 4월 16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일에 자기가 무엇을 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보도를 어떤 식으로 접했고 그때 느꼈던 충격과 감정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충격과 그 아픔 그런 것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간 4년 동안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 시민 개개인도 조금씩 바뀌었거나 아니면 자기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는 2014년 4월 16일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그 전날부터 계속 기억이 나는데 4월 15일에 있다가 이제 16일에 기자실에 있다가 보도가 나는 걸 보고 당시에 제가 사건팀 기자였으니까 내가 이제 진도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오전 늦게 모두 구조됐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이 피해 규모가 커지고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람이 많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걱정을 계속하다가 밤 늦게 이제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때 SBS 보도국 정치부에 국회 데스크로 있었는데 똑같이 속보로 나오는 자막을 보고 정치부 기자들도 파견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전원 구조 이 자막이 나오면서 다행이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별일이 아닌 건 아니냐라고 했다가 다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도 구조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다.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놀라고 황망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납니다. 물론 우리 언론들 그 당시에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특히 가족분들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 정부 경찰 해경의 보도자료 일방적으로 받았었던 그 기사들 때문에 지금 언론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고정현 기자 이번에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 특히 안산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인터뷰했죠. 네,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제 뭐 당시를 기억하고 그때 받았던 충격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안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이 매우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슬프고 힘들고 그 아픔을 함께 하는데 이제는 좀 잊고 싶기도 하고 근데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감정이 매우 복합적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안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집 건너서 혹은 뭐 두 집 건너서 찾다 보면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예. 내 이웃이 바로 희생자였고 생존자였고 이런 것들을 바로 경험하고 4년간 그 아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합동분향소, 정부 합동분향소가 이 안산 시내 가장 한복판 이 화랑 유원지 내에 있다 보니까 오다 가다가 계속 세월호를 잊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게 되고 이런 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를 계속 겪고 있고요. 또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한 1년간 안산 시내에 있는 다양한 상점들에서 노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전혀 노래도 틀지 않고 있고 누구 하나 좀
큰 웃음을 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안산 시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로 1년이 지나고 또 이제 4년까지 지났는데 여전히 그 슬픔 속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정현 기자가 직접 만나본 안산 시민분들의 목소리, 고정현 기자가 인터뷰를 참 많이 했는데 안산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유가족들 자녀들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몇 살 차이 안 나는 자식을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그 참담하죠.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또 같은 고장에서 이제 그 살고 있는 그 뭐 동료 입장에서도 되게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픔과 뭐 안타까움,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가 처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이 모임하시는 분 중에 그 딸이 거기 갔다가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듣고 나서 한참 우시더라고요. 되게 뭔가 내 마음도 아팠고 뭔가 되게 그냥 우울했었어요. 주변 사람들 다 생각하게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냥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 큰 이런 불행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우리들도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마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안산 시민분들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시는 그 분들을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에 같이 타고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 친구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뒤로하고 생존한 학생들, 이제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군대에 갔거나 사회에 진출했거나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생존 학생들은 또 지금 어떤 마음일지. 네, 이 생존 학생들도 여전히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겉으로는 이 사회 구성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어가 보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아직도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문득문득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뭐 배가 뒤집히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 이런 허상 같은 것을 느끼면서 계속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세월호 당시 배를 탔던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단원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으로 배를 탔고 주변 동료들, 바로 옆에 있던 친구들, 동료들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나 혼자 살았다, 나 혼자 빠져나왔다, 이런 죄책감에서 여전히 4년이 지났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탔던 인원 476명이었습니다. 생존자가 172명, 사망자가 단원고 학생들 포함해서 299명, 아직까지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가 5명입니다. 생존 학생, 지금 조금 전에 고정현 기자가 생존 학생들의 이야기, 친구를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생존 학생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SBS 취재진이 직접 만나본 생존 학생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손을 못 쓰는 상황에서 대신 제 발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잡았는데 놓쳤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이라도 기억하거나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게 선물 받은 타블렛 이게 생각나서 한번 그려보자 해서 이제 점점 몇 년 지나니까 이거 쓰는 방법도 익숙해지고 좀 더 생각하게 돼서 네, 연마다 계속 그리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그림을 그려서 저 스스로한테 뭔가 위로나 아니면 뭔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 나름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이라고도 생각하니까 그림 그리는 걸 하게
된 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생존 학생이라는 틀에 박히지 않고 그냥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같이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게 그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읽혀집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는 정부합동 추도식이 열리는데 광화문 광장에서는 미리 추모 행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틀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행사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틀 전에 열렸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이전에 제가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이 추모 공간, 이 광화문 광장 이 추모 이 분향소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더 이상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는구나. 이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도 오늘 추모 행사를 끝으로 철거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분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분향소가 전국에 5군데가 있었는데 오늘 추모 행사를 마지막으로 3군데가 없어지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분향소도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반드시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고 약속한 대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렸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세월호 유족들 만나서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추모 행사가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불참하게 됩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불참하게 되는데 그 전날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말을 남겼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미수습자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수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진상조사,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것이 주 요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약속 기억하겠습니다. 진상 반드시 밝혀내겠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고정현 기자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고정현 기자도 기자로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실천해 나가는